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중국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 호흡기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요. 좀 우리나라도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. 네. 뭔가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는 건 아닌가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. 이게 세균하고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보통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쯤 된다고 얘기하는데요.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한 중간쯤 된다 그래요. 그러니까 사실은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한 코로나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좀 있긴 한데요. 이게 왜 또 걱정을 하냐면은 최근에 이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국내 11월 넷째 주 이 폐렴 입원 환자가 270명이었습니다. 그런데 11월 첫째 주는 이거보다 한 절반가량밖에 안 됐어요. 그러니까 한 2, 3주 사이에 1.6배가량 폐렴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. 이 폐렴은 보통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낫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난 3주 정도 길게 가기도 하고요. 좀 더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물론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흔한 폐렴이고 90에서 95%가 항생제로 치료가 된다. 또 이 당분간 환자가 늘어날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. 이렇게 일단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런 낙관적인 것들 그리고 아이들 우리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고 손발 씻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아동병원 전문가들이 또 있잖아요. 예, 대한아동병원협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요즘 소아청소년과 없어가지고 좀 줄 서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폐렴 같은 경우에는 소아나 아니면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지금 확산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. 그런데 소아청소년과나 이런 의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폐렴이 확산될 경우에 그러면 의료 시스템이 뒷받쳐줄 수 있겠느냐. 이걸 제일 먼저 우려하고 있고요. 또 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산할 경우에 이렇게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. 그때 우리가 너무 깨끗하게 살았잖아요. 최근에 독감도 늘어나고 있죠. 각종 전염병이 늘어나는데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까지 환자까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대처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려해야 될 지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폐렴 환자가 확산하기 전에 방역 당국이 좀 바짝 긴장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.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